아크앤북은 정말 SNS를 도배를 해버렸어요. 아크앤북이. 네.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1호점에 아까 보셨던 그 북터널은 진짜 저게 원서거든요. 저 터널을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부자 도시가 됐어요.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에서 가게 문을 닫는데 더 큰 건물은 더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부자는 빚도 자산으로 치면 제가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자, 2021년 어려운 시간 속에도 우리 반드시 기필코 부자가 되자라는 뜻에서 만든 기필코 부자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손창현 대표님 OTD예요. 네. OTD 코퍼레이션의 대표님이시고 제가 아는 브랜드는 아크앤북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가 그렇게 나한테 아크앤북 사진을 보냈어요. 아, 네. 대표님 이 도서관을 보셔야 돼요. 여기 꼭 가셔야 돼요. 못 가긴 했는데 사진으로는 너무 충분히 즐겼고 성수연방 띵글마켓에 온라인화된 거 일단 어떤 회사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회사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OTD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건 직역을 하면 당연히 뭐 문을 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을 만들다, 새로운 세계의 그 시작을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유명해진 게 셀렉 다이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맛집 편집샵인데 어떻게 보면 그 셀렉 다이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맛집으로 뭔가 편집을 해서 공간에 사람들 다시 오게 만드는 컨셉으로 7년 전에 열었던 게 이제 저희 회사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었었던 첫 번째 저희 브랜드가 오버 더 디시,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음식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공간을 점유하고 정서를 나누고 교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런 새로운 장르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오버 더 디시 그거는 건달 스타시티에 있었다고요? 네. 잘 됐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되게 잘 됐었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건대 스타시티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우리나라 전체 영화관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관이라는 게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대형 그 쇼핑몰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에요. 이 앵커 테넌트 시설들이 보통 어떻게 기획이 되냐면 전체 건물의 제일 밑에 층 내지는 제일 위에 층이 배치가 돼요. 분수 효과라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퍼지고 제일 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폭포 효과라고 해서 와서 떨어지죠. 분수거나 폭포거나. 네네. 당연히 그렇게 기획이 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층 내지는 제일 위에 층이다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만드시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냐면 3층 건물에 영화관을 2층에 넣으신 거예요. 그 꼭대기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층이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뭐였어요? 원래 오락실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한 1년인가 2년도 못 버티고 망한 다음에 방치돼 있었어요.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뭔가 사람들이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자. 근데 보통 지금은 너무 당연시되던 뭐 단어이긴 한데 영화 보기 전에 뭐 먹어야지.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영화 보고 나서 먹든지.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이 야, 너 영화 보고 먹을래? 먹고 나서 볼래? 아, 그쵸. 그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존에 뭔가 기능을 베이스로 했었을 때는 그게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 사람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네. 전혀 다른 솔루션이 나왔고 여기는 진짜 뭔가 영화를 보고 코스지. 네, 코스로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대신에 사람들이 뭔가 멀리 가서 먹어야 되는 맛집들을 우리 여기서 압축해서 공간에 펼쳐 보이자. 네. 그래서 그때 탄생하게 된 게 저 공간이군요. 예. 그래서 멋있네요. 대표님이 지금 브레인이에요, 거기서. 그 밑에 또 직원들이 함께 팀이 있나요? 저희가 굉장히 작은 회사로 시작을 해서요. 몇 명이서 했어요, 처음에는? 저랑 이제 코파운더 2명이서 둘이서. 네, 2명이서 시작을 했었고 네. 코로나 직전에 제일 커졌었을 때는 회사가 거의 한 400명 넘는. 네. 400명? 네. 근데 어쨌든 2명에서 400명 되는데 얼마가 걸린 거예요?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이야, 네. 정신 하나도 없었겠네요. 근데 회사가 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완전 로켓이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못 갔잖아.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부터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야말로 왜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J커브네요, 이게. 네, J커브가 이렇게 걸어졌다가 코로나가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면은 바로 이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네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몰라줬던 사람의 마음을 딱 네네. 읽으면서 공간이 훅 살아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공간이 살아나면요 사람이 되게 행복해요. 우리가 그 맞습니다. 공간에 머물러 네.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셨을까. 이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까 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성수 연방 공장을 이렇게 바꾸신 거죠? 폐 공장을 카페로 막 바꿔서 막 붕업이 일어난 지 한 5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수동은 가서 그냥 카페밖에 볼 게 없는 약간 동네로 약간 진부해지기 시작했던 딱 시점이었었어요. 저희 건축도시 쪽에서는 맥락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공장이 카페로 변하는 그냥 하드웨어를 보존하고 그냥 이렇게 바뀌는 1차원적인 치환이 아니라 조금 이제 더 진화한 방식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생산이 뭔가 그 공간에서 체험되어지고 그게 또 거기서 뭔가 소비되어지는데 또 거기서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머물면서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공장과 쇼룸이 합쳐지는 형태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좀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럼 안내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었어요? 저 공간의 방식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수동은 큰 폐공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실내 공간을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저 공간은 두 동 사이에 중정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공장인데 우리네 예전에 한옥 같은 마당을 갖고 있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곳들이 들어가 있냐면 인덱스 카라멜이라고 하는 카라멜 공장이 들어가 있고 존쿡 델리미츠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세지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인도에 있는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 생산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샤오짠이라고 하는 만두 공장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진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막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보고 가다가 네네. 사 먹기도 하고. 사 먹고 앉아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먹고. 그럼 이렇게 그 어떤 지금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와 맥락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네네. 오프라인을 이렇게 물체로 설계를 해놓으면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같이 꿈을 갖고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택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줄 선 거죠? 줄 아, 선 네. 거야. 막 번호표 뽑고 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아크앤북은 정말 그거는 거의 SNS를 도배를 해버렸어요. 아크앤북이. 아, 네. 그거 진짜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나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1호점에 아까 보셨던 그 북터널은 네, 북터널. 나 그 북터널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천장이 높아야겠더라, 북터널. 아, 네. 원래 서점이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1호점을 어디다 했냐면 오피스 건물 지하에다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고 월세 별로 안 나가는데. 네, 그래서 큰 매출이 없더라도 어쨌건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하 1층에 정중앙의 허리를 이 오피스 사람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홀이 딱 점유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서점을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공간을 저희가 한 3,000개 진짜 저게 원서거든요. 저 터널을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저렇게 잘 나오는 책은 저기밖에 없어요.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예술이더라고. 네. 너무 멋있어. 네. 저렇게 만들었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아크앤북이라는 공간의 시그니처가 됐고 네. 아침에 가면 외국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서울을 경험하는 첫 번째 루트가 명동이잖아요. 근데 명동의 시작점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이트가. 처음에 아크앤북은 버려진 공간에 약간 사람들을 모으는, 사실은 저기서 되게 재밌었던 실험이 책장 안에 제가 식당을 넣었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을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크앤북은 자기 이름 번호표 대기 걸어놓고 옆에서 책을 볼 수 있어요. 저 공간은 얼마나 됐어요? 식당이랑 그 서점이 다 들어갈 만큼의 큰 공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은 가서 보시면 되게 큰 서점이라고 느끼는데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려졌었던 공간들이잖아요.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보통은 식당과 식당 사이에 그런 복도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다 서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서점이 갖고 있는 면적보다 체감상의 그 서점 굉장히 크게 느끼시죠. 그럼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네, 책도 밥도 먹고, 먹고. 네,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손 대표님은 사람을 읽는 기술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의 뭐 2명으로 시작해서 네네. 진짜 막 400명까지 쏘아 올리면서 5년간 쭉 그러다가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그게 처음에 작년 1월 달이잖아요. 네, 딱 1년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 막 회사가 성장을 했던 건데 음. 모이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지 한 7년 되는 딱 그 시점에 전년 대비 2배, 3배 성장을 해봤지 역선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작년 1년은 거의 정말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라는 네, 그래서
정말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키우는 규모를 네. 거기에 이제 회사 전체적인 재정적인 규모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들이 네네. 사람에 대한 네. 규모 완전히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줄어들 때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사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투자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뭐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더 줄였다가는 아 이게 회사가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띵글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죠. 잘 알죠. 네. 아, 그 띵글마켓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 주부 인플루언서가 만들어낸 네. 거죠. 네. 그분한테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인수를 했죠. 인수하고 나서도 시장이 되게 잘 됐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 역시 시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시장을 열려고 하면 저희도 되게 걱정인데 그런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반대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못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람들을 불러모으던 일들을 온라인으로 그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띵고 시장도 뭔가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풀어보자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평소에 막 너무 가고 싶던 곳인데 거기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거든요. 그럼. 아, 우리가 기존에 뭐 온라인 워낙 잘하는 곳들 많으니까 띵고 시장처럼 저희가 온라인을 그럼 좀 꾸며보자. 사람들이 너무 가서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이 환경에선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고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맛집들 가서 줄 서 있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맛있는 음식들을 보내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불과 한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치면은 뭘로 나와요? 띵굴 마켓으로 이제 치면 띵글마켓으로? 네. 땅굴 아니고요. 많은 분들 땅굴로 하시는데 띵굴 이거 동글동글 할 때 그 띵굴이 나도 처음엔 땅굴인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 띵굴인 거라 띵굴마켓.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저기 거 막 시켰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신에 저희는 실시간 배달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전에 시키셔야 돼요. 하루 전에 먹고 싶은 걸 막 시키시면 그럼 저희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배송이 없이. 배송이 없이? 네. 그럼 이거 저기 지방도 보내줘요? 지방은 아니죠? 지방은 지금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콜드체인, 그러니까 냉장차를 통해서 저희가 배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냉장 콜드체인은 그러니까 인천, 경기권만 하고 있고요. 오,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어진 게 말씀하셨던 이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저희 애플하우스라고 구반포에 있는 이제 즉석 떡볶이 집을 하는데요. 약간 여고생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걸 시키신 분이 SNS에 어떻게 썼냐면 뭐라고? 제 남편은요 떡볶이 싫어하는 남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마다 학교를 갔다가 점심을 항상 해결했던 나의 추억의 장소의 떡볶이 집인데 이거를 내가 집에 배달을 해서 남편을 먹였더니 뭐래?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분식 먹자 떡볶이 먹자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적 먹었던 떡볶이를 내 남편한테 혹은 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태국닭 모나카를 이거 나만 먹을 줄 알았더니 4살 5살 난 내 아들이 이걸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프라인 가서 이렇게 이런 맛집을 가고 맛집에 누군가를 데려가서 감성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사실은 체험한다라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던 건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를 가지를 못하니까 아니 이게 코로나 안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런 데는 근데 야 한 번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거기 한 번 가야 되는데 3년째 못 가. 차라리 여기 띵꿀마켓 들어가서 시키면 내일 오겠네. 나 당장 시켜야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너무 좋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시키시냐면 마음에 든다. 떡볶이는 그 반포동에 있는 애플하우스의 떡볶이를 시키시고 그걸 시키시면서 이제 떡볶이 있으면 순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보셨던 미림통통의 순대볶음을 시키시고 또 순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만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다르잖아. 근데 다 음마상가에 신림동. 있는 왕만두집을 시키시고 근데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신림동 하나, 음마 하나, 반포 하나 말도 못하지. 이런 것들 다 시키시면 아까 얘기했던 음마 왕만두 어떡해 어쩔 거야. 어떡하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것만 사 먹으려고 해도 하루 종일 차 타고 한 12시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맞아. 내가 내 식탁에 이걸 한꺼번에 차려서 그럴 때 내 가족과 같이 뭔가 이거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근처에 있던 뭔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느낌과는 다르지. 완전히 다른 체험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인트에서 딱 어떻게 보면 와우하는 기존에 뭔가 OTD가 만들었던 맛집 편집샵을 경험하고 그래 이런 게 있었어. 왜 이런 걸 누구나 생각했던 건데 왜 이걸 이제 하는 거지? 딱 지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거 너무 이런 걸 원했었는데 왜 이제 한 거야? 라는 이제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원한 거 맞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집으로 갖다 주는 서비스. 기존에 뭔가 하나의 그런 뭔가 빅 브랜드에 이것저것 다 파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뭔가 작지만 자기의
그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스몰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집합체가 이 하나의 빅 브랜드를 넘어서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OTD가 계속 해왔던 거고, 그걸 오프라인에 어떻게 보면 구현했던 걸 지금 온라인 띵굴마켓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창현 대표님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의 마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그 그림, 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가치. 그걸 되게 그 가치를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가도 손창현 대표님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뭔가 계속 끊임없이 주고자 했던 가치를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주는데 그게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땅이 올라갔네. 네, 그걸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 방식대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한 게 표현된 게 지금의 띵굴 마켓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어쩌면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던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걸 브랜드가 되고 그 스몰 브랜드 하나가 이 개인화된 시대에는 그 아무리 작은 스몰 브랜드도 열광하는 개인이 10,000명이 있으면 확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오프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엄청난 위기 때문에 한 6개월을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한숨만 쉬다가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또 사람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을 이런 방식으로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다양하게 풀리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5년 전으로? 네, 5년 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다가 조금 옛날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띵굴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냥 막 신나갖고 다시 또 새롭게 창업하는 느낌으로 신나게 가고 있군요. 자신의 직업을 뭐라 그래야 돼요? 디벨로퍼? 디벨로퍼는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이제 보통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건축가, 디벨로퍼, 인테리어 디자인, 또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우는 사람들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다 엮여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포지션이 필요해진 거고, 그거를 일본에서는 프로듀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걸 프로듀서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간 기획자라는 걸로 바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공간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그걸 살려나는 거를 올해도 하세요? 올해도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부자 도시가 됐어요.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에서 가게 문을 닫는데 더 큰 건물은 더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이 고민했었던 이제 도시 문제들을 고민할 딱 시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시 재생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를 도시를 재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딱 시점이 왔는데, 그동안 OTD가 해왔던 것들이 되게 좋은 뭔가 이정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같이 일하자, 지자체 혹은 정부 기관들과 좀 많이 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오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써 급하잖아요. 급하다기보다도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1년 이상 장사가 안 됐다는 건 되게 큰 거예요. 자영업자로서는 이거 그리고 보통 타격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또 건물을 가진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건물의 가치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있는 것들 오프라인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앞으로 오프라인 그 매장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되게 재미난 그 실마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빵집 아시죠? 네. 이성당 대표님이 군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세요. 왜냐면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고 사람들이 군산을 가는 이유가 사실 이성당을 가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성당 대표님도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성당에 빵만 먹는 게 아니고 군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 저희가 성수동에 성수연방을 만들었듯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와서 같이 좀 고민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조그만한 호텔 건물을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되게 재미난 공간을 발견한 게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일제 가옥인 거예요. 그 공간을 막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막 빠른 시간에 도시가 막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한옥이 갖고 있었던 사실 공간들,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사실 집들이 다 없어졌는데 군산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는 도시의 변화가 에너지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때의 흔적들이 많이 유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식 정원을 갖고 있는 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본 정원은 작지만 그걸 그냥 관조하게만 만들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관조하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정원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연 환경에 나만 있고 싶지만 그 안전을 생각하면, 그러나 도시에서 산다는 건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옆에 내가 같이 뭔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숙명인 건데
이러한 뭔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 조그만한 그 정원이 그걸 어떻게 보면 위안을 주고 상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불안감을.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모이더라도 뭔가 좀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실마리를 사실 거기서 받았고, 어쨌건 저희도 뭔가 되게 정해진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일을 다시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옥 혹은 그런 뭔가 가옥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중정, 정원, 이러한 공간 구조를 한번 다시금 이렇게 좀 갖고 와보자라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애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무슨 부자실까요? 아, 저요? 제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부자는 빚도 자산으로 치면 제가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려면 저희 같이 이제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제가 남들한테 부럽지 않은 거 한 가지는 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다 해보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나 한번 택해 보실래요? 1. 똘끼 부자. 아, 네. 되게 유력합니다, 1번. 1번 유력해요? 네. 1번 괜찮아요? 네. 2번 상생 부자. 아, 좀 떨어져 맛이. 어째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3번 네. 시도 부자. 아, 시도 부자. 네. 1번이 되게 제일 와닿네요.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지금 여기 김미경 TV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기라는 브랜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제품의 브랜드, 큰 회사 다니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작게 시작해서 아주 이 스몰 브랜드로 뭔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시죠, 그죠? 아, 네. 빅 브랜드를 이기는 스몰 브랜드와 공간 디자인의 힘, 이렇게 됐는데 저도 꼭 이 책을 아직 못 읽었는데 꼭 읽어보겠습니다. From Big to Small인데 스몰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이 스몰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충고 하나를 딱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라,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책 내용에도 있는데, 똑똑한 소비자가 지금은 생산자, 자기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의 이 미디어 체계 혹은 SN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뭔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실은 이 역할 자체가 구분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된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에 대한 생태계는 예전 대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작기만 한다고 해서 시작만 한다고 해서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의 브랜드를 갖고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는데 뭔가 길라잡이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되게 잘 정리해 주신 사실 책이 있어요. 좋은 브랜드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배웠던 건 지금의 이 스몰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 자기 색깔을 되게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일반적인 평균에 수렴하는 건 이미 빅 브랜드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반대의 방향,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알기 때문에 되게 뭔가 그런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취향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자기의 매니아들을 쭉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브랜드가 뭔가 충족시키지 못해주는 그 니즈, 아니면 그 뭔가 그들의 갈망, 목마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과 소통해야 돼요. 그 역할은 결국엔 SNS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결국에는 빅 브랜드로 갈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식하신 상태에서 도전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아, 이거구나 라는 아마 해답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는 개인이 작게 시작해도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디지털이 그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드러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책이 나왔다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알아갔고요. 아크햄버 보시면 제일 메인 매대에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From Big to Small, From Big to Small을 여러분에게 10분께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나서 댓글로 감상평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그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 대표님 너무 좋은 이야기 고맙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간도 정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냥 오프라인 기업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작년 1년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띵꿀 마켓을 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킨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요. 그 저력으로 올해 내년 쭉쭉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엔잡을 조언해주는 언니, 엔잡러 조언니 조규린 강사입니다.